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라는 책이 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이런 바보같은 토론 방식은 프레임 전쟁에서 대패를 자초한 것이다. TV토론의 하책 중에 하책이었다. 오늘 윤석열의 부인이 줄리를 언급했다. 이 역시 대응책 치고는 하책 중에 하책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줄리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다. 줄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규 교수 또한 이렇게 밝혔지요.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외에는 인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깊은 생각하는 걸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기는 줄리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안 하는 게 나았을 발언이다. 지금까지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줄리가 대체 누구냐라며 관심을 보이게 됐기 때문이다. 줄리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단히 골치 아픈 수렁으로 그녀 스스로가 발을 옮겨 들어간 셈이다. 앞으로 윤석열 부인하면 줄리가 자동 연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한 인식이 눈덩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서 덩치를 키워갈 거라는 뜻이다. 윤석열 큰일 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의 인터뷰가 왜 안 한만 못한 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석사학위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줄리를 한번 취재해봐 주세요. 줄리의 진실을 찾아서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발언하자 열린공감TV는 친절하게도 즉각 줄리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긴급방송을 했지요. 여기서 김건희의 논문에 대한 가히 충격적인 보도를 합니다. 박사학위를 논문 표절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더니 그냥 복붙 그 자체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지 논문은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 이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논문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검색어 1위가 김명신, 2위가 김건희다 이겁니다. 이미 선례를 검찰 스스로 만들었듯 조국 장관과 그의 자녀들의 논문 검증 잣대로 김건희를 들여다본다면 학위 취소는 물론이고 대학원이며 교수들이며 모두 압수수색감이다 이겁니다. 또한 김건희가 인터뷰한 29일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취재진은 윤석열 장모 최 씨가 2011년 5월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와 맞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독 입수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명신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다. 지금 결혼할 사람이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 라고 답변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었을 즈음 김건희는 윤석열과 12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2년 결혼을 했고 한 스님을 통해 연을 맺었으며 당시 남편은 가진 돈이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 라며 결혼 전 비하인드를 밝혔었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조 회장이 르네상스님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과연 뉴스버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흥미로운 것이 아침에 국회 기자실을 찾은 윤석열에게 김건희 인터뷰 기사를 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은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침에 나오느라고 챙겨보겠다 라고 답변하지요. 자, 그러니까 29일 새벽부터 언론에 난리가 난 것을 정작 윤석열이 몰랐다는 것이고 과연 부인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도 김종인은 윤석열 부인이 자신의 집사람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했다 했고 윤석열 기념관 섭외도 지인이 개입되었고 이번 언론과의 인터뷰도 안 한만 못한 상황을 만들었으니 과연 윤석열과 캠프의 대응팀이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앞으로 새로운 팝콘각이 될 듯 보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알릴레오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도합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 알고 사법 처리감이라던 사모펀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애초에 권력형 비리니 조국 펀드라는 말까지 만들어 조국 장관을 쳤고 그것이 안 되자 부인과 자식들까지 친 윤석열 사태, 검난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은 어떤 입장일까요? KBS 뉴스에 출연한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지금도 같은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언론에 그런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이걸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국가의 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기가 차지요? 또한 윤봉길 기념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수사 혐의가 되는 것으로 확신한 것은 맞는지 수사 착수 전에 예상했던 범위와 실제 수사로 드러난 범죄 혐의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은 침묵하지요. 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조국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대선 출마를 꿈꾸던 윤석열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며 결국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권을 이용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다 이겁니다. 전우영 역사학자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대법원이 문제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경심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기소하라고 시켰던 사람은 유력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전형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